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2023년 11월 22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식시장은 조금 다운됐죠. 예, 좀 다운됐지만 시장이 망가지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이제 2,500 넘어선 후에 약간의 조정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미국 증시가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좀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국 증시도 약간의 영향을 좀 받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종목 장세는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면 되겠고, 오늘 일단 보고서는 엔비디아 실적이 있었죠. 그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리튬 가격이 지금 계속 급락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한테 좋을 리가 없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배터리 그 리튬 가격이 왜 이렇게 급락하나,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 좀 말씀드릴 예정이고, 샤오미 최근에 실적 발표했고, 이게 중국 회사를 왜 우리가 굳이 봐야 되냐. 근데 이게 중국 스마트폰이 잘 팔려야 한국 기업들한테 낙수 효과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사실. 솔루엠, 동아소시홀딩스, IS동서, PSK. 아니, 오늘 이제 방송하다 보니까 반도체 전공정 장비 중에 안 간 거 뭐 있냐고 이게 많이도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뭐가 좋을지는 그건 알 수는 없고요. 근데 다만 전공정 중에 대표적으로 또 안 간 기업 중에 하나가 PSK죠. 이 회사도 이제 약간 이제 식각이라든가 그런 이제 공정들에 사용되는 일부 이제 장비를 만드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글로벌 1위 기업이죠. PSK도. 예. PR 스트립 장비라고. 근데 주가 참 못 갔죠. 예. 그래서 일단 오늘 좀 보고서가 나와서 한번 소개해드리고, 팅크웨어, 그리고 자동차 2차 전지 간략한 연간 전망입니다. 그리고 OLED. 그다음 마지막으로 어제 하다가 중간에 제가 이제 시간 때문에 다 못했는데, 반도체 장비 기술의 한계를 넘어, 요거까지 해서 오늘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로, 그러니까 이 보고서 보기 전에 앞서서 FMC 의사록이 나왔거든요, 지난달.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금리 인상은 더 안 하겠다는 게 거의 확실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플레 여전히 재개될 수 있지만 금리 인상 신중하게 하겠다라는 언급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지금 중저소득 측의 카드 연체율이 좀 증가하면서 소비 둔화 우려가 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더 많은 지역에서 고금리로 인해 가지고 기업들이 투자도 좀 연기하고 하는 것 같고, 지출 압박도 좀 받고 있다라는 그런 좀 언급도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FMC 의사록 내용은 그냥 무난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예상했던 부분이고, 한마디로 금리 인상, 이제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한 겁니다. 금리 인상 끝났다. 12월에 근데 더 자세히 말은 해줄게. 12월 아직 남았으니까 한 번 더 FMC. 그래서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고 우리가 언제 한 번씩 눌러버릴지도 몰라. 약간, 그러니까 바짝 긴장을 풀지 말고 약간 대비는 해라. 주가 오르면 한 번씩 누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 그래서 금리 인하 아직 꿈꾸면 안 되고, 그렇지만 미국 경제 꺾이는 거는 맞는 것 같아.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FMC 의사록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좀 일단 의미가 있겠던 것 같아서 한번 설명해드렸고, 그 다음 삼성전자가 AI폰을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1월 17일 날 언팩 행사, 갤럭시 신제품 나오거든요. 거기에 생성형 AI 할 수 있는 스마트폰을 공개를 한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삼성이 자체적으로 만든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 연산 칩이 있어요. 애플의 칩하고 이제 퀄컴의 스냅드래곤이 이제 양분하고 있는 이 시장에 삼성도 뛰어들어서 엑시노스라는 이름으로 이제 드디어 탑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두산 테스나 올라가는 게 사실 저는 좀 그런 것 때문 아닌가, 그런 기대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이런 비메모리 쪽에도 모멘텀이 있는데, 이제 그 반도체가 잘 만들어져서
좋은 성능을 내줬으면 좋겠고 2년 전에 발열 문제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걸 좀 잘 잡아서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이제 정의진 부회장님 좀 죄송하지만 제가 이렇게 뭐 안 좋다라는 식은 아니고 주가도 안 좋고 주주분들 너무 답답해 하시니까 너무 SNS 하지 마시고 좀 본업에 집중하시면 어떨까. 그 말씀을 저도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기사를 보니까 진짜 오랜만에 반가운 뉴스 하나 나왔어요. 조영진 부회장이 온라인 선언 2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전략 회귀한다. 저는 괜찮은 전략이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쓱닷컴이나 G마켓 인수해가지고 이제 G마켓 인수했지만 뭐 이건 누가 봐도 지금 별 성과가 없잖아요, 사실. 그죠? 예. 큰 성과고 이번에 또 CEO도 교체됐고 결국엔 다시 이마트가 잘하는 게 뭡니까? 마트죠. 근데 저는 이걸 좀 주문하고 싶어요. 요즘 경험의 시대거든요. 요즘 MZ세대분들 이마트 잘 안 갑니다. 더현대는 왜 갈까요? 저 옆에 있는 더현대 백화점 왜 갈 것 같으세요? 네, 한번 그거 고민해 보세요. 왜 저긴 저렇게 사람들이 많을까? 젊은 사람들이. 거기서만 파는 게 있어요. 더현대를 가야만 물건을 살 수 있는 게 엄청 많아요. 이걸 이제 MD라고 하죠. 상품을 이제 갖추는 건데 이마트에 안 가도 쿠팡 아무 데서나 검색해서 살 수가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마트가 뭐 물론 이제 대형마트니까 그게 어렵죠. 정체성 면에서 더현대처럼 하긴 좀 어렵지만 이마트에 가야만 살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 많아진다면 다시 오프라인 부활하겠죠. 예. 그걸 또 쓱닷컴하고 연결을 해준다면 더 나아지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 뉴스는 되게 반가운 소식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 전에 카카오도 왕창 빠졌잖아요. 그리고 요새 올라가는데 이제 만약에 이제 저런 전략으로 간다면 이마트가 여기서 더 나쁠 게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마트의 부활도 어쨌든 좀 뭐 지금 너무 안 좋았지만 그동안 좀 한번 이마트도 다시 한번 좀 부활하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요거는 이제 이마트 경영진이 어떻게 또 할지 계속 또 업데이트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했는데 아니 뭐 이렇게 실적 좋아도 주가가 빠집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눈높이가 높았고 이제 깜짝 놀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한 달간 신제품 기대감 다 반영했고 주가 이미 올라가 있고 새로운 뉴스가 없잖아요. 뭔가 충격을 줄 만한. 거기다가 중국 때문에 매출 조금 줄어들 수 있다라는 약간 영향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잡히다 보니까 일단 이제 주가 시간에서 약간 빠졌는데 근데 여전히 뭐 엔비디아를 대체할 기업은 아직은 없어요. 그러나 너무 많이 오른 게 문제라면 문제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매출이 잘 나오는데요. 미쳤죠? 이거 보이세요? 이 회색이 이제 지금까지 발표한 데이터고 요 파란색은 이제 다음 분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미친 거죠. 이 숫자 보이시죠? 분기 데이터 센터 매출액 주가 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다만 이제 여기서 놀랍진 않은 거죠. 더 이상 이제 시장이 그런 상황이다. 근데 엔비디아 잘하고 있지만 너무 좋았던 게 지금 약간 좀 부메랑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중국 배터리가 왜 이렇게 탄산 리튬 가격이 떨어질까요? 지금 올해만 72% 빠졌어요. 리튬 가격. 이러니 뭐 양극재 기업들 주가가 빠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양극재가 그 잘 나가던 우리나라 양극재 기업들이 주가 왜 이렇게 빠지냐. 본질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본질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뭐 공매도다. 뭐 공매도 때문에 물론 그것도 맞을 수 있어요. 그 얘기가 뭐 완전히 틀렸습니다. 뭐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근본 원인. 그럼 왜 공매도가 이렇게 공격을 했냐 이거죠. 그 원인 중에 하나는 펀더멘털이 안 좋아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펀더멘털이 이렇게 악화되는 근본적인 원인 때문이라고 꼭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다음에 어떨 때 좋아질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꼭 좀 주목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 리튬 가격이 올라야 됩니다. 근데 중국 리튬 가격이 너무 많이 빠졌고요. 지금 이제 원가 이하로 떨어지고 있어요. 이 리튬 생산 업체들의 이유가 배터리 셀 재고가 너무 많대요. 배터리 셀 재고가 178기가와트. 1기가와트에 차량 10,000대 만들거든요. 전기차. 178만 대 정도가 재고로 쌓여 있는 거예요. 배터리 셀이. 작년 연간 탑재량 60%. 올해 전체 출하량의 33분의 1이 그냥 재고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물량들이
재고로 쌓이고 있다. 그 이유는 뭐죠? 너무 많이 만들어요. 그냥 공급 과잉이에요. 지금 계속 찍어낸대요. CATL도 지금 가동률이 60%까지 떨어져 있고요. 근데 이렇게 재고가 많으면 감산해야 되잖아요. 안 해요. 계속 생산한대요. 예. 앞으로 발표한 증설 계획만 25년까지 2,720기가 중국만 2,700만 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국의 전체 자동차 시장이 한 2천만 대 돼요. 중국 전체 시장이 2천만 대인데 25년도에 2,720기가와트면 2,720만 대예요. 물량이. 그러면 전기차 다 만들고도 남는 거예요. 중국에 있는 차를 다 대체할 수 있어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죠? 지금 중국 침투율이 한 30%인데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공급 과잉으로 가고 있는 거죠. 뭐 이러다 보니까 해외로 수출은 해야 되는데 해외 수출은 못하죠. 미국은 불가능하고 유럽도 하고는 있는데 유럽도 약간씩 뭐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그럼 결국 저 구조조정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저게 쉽게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저런 공급 과잉 이슈가 해소될 때까지는 중국 업체들 쉽지 않을 것 같다. 다만 이게 중국이 이러면 또 우리 입장에서 야, 잘 됐다 이럴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 배터리 있는 거면 좋은 거 아니냐.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중국이 세계 1위입니다. 뭐 우리가 아무리 뭐 다른 것도 그러니까 팩트는 팩트니까 중국이 배터리 세계 1위잖아요. 예, 그건 맞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중국 시장이 저렇게 공급 과잉으로 가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불똥이 딴 데로 튈 수도 있어요. 우리 많이 경험해봤죠. 옛날에 디스플레이, 태양광이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기억나시죠? LG 디스플레이가 왜 저렇게 됐고 OCI가 홀딩스가 왜 저렇게 됐나요? 중국이 어마어마한 공급 과잉으로 그냥 밀어붙여 버리니까 산업이 그냥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배터리가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근데 배터리는 좀 다른 게 미국이 중국을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니까 그게 진짜 다행이죠. 근데 만약에 이런 일이 없었다면 그냥 자유롭게 무역을 했다면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저렇게 물량으로 때리니까. 예, 그냥 안 봐도 비디오잖아요, 사실. 근데 다행히 중국 배터리가 미국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밸류는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이 중국이 무서운 나라예요, 진짜 저렇게 맘먹으면. 그래서 반도체는 그렇게 못하니까 다행이죠. 만약 반도체도 저렇게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미국이 못하게 막으니까 반도체는 제대로 못 만들잖아요. 끔찍한 거죠, 사실. 예. 그래서 반도체는 그러니까 반도체가 투자하기가 되게 편한 게 뭐냐면 중국 걱정을 할 게 별로 없어요, 아직은. 뒤에서 중국이 갑자기 끼어들고 이런 게 별로 없어서 스트레스가 좀 덜하죠. 근데 다른 모든 산업, 배터리 포함해서 항상 중국이 신경 쓰이는 거죠. 우리 한국 입장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꼭 염두에 두시고 내가 장기 투자할 때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배터리는 어쨌든 안 좋아요. 예, 이렇게 생산량이 너무 많고 배터리 탑재량보다 재고도 급격히 늘어났고 가격 떨어지고 현물 가격, 예, 배터리 셀 가격 급락, 예, 탄산 리튬 재고는 조금 줄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런 상황이 좀 더 이어진다면 우리나라 이 양극재죠. 예, 전고체나 요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주가 많이 올라가지만 사실은 이런 펀더멘탈 보면은 지금 주가 올라가는 거는 사실 좀 비정상적인 겁니다. 그죠? 펀더멘탈은 안 좋아지는데 주가는 날라갔죠. 그죠? 예. 그러면 뭐를 해야 된다? 비중을 줄여야죠. 당연히. 예.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펀더멘탈은 좋아지는데 주가만 빠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야죠. 그게. 근데 지금은 반대라는 거죠. 이 전구체나 우리나라 양극재 기업들은 조금 더 시간은 걸릴 수밖에 없다. 근데 이미 뭐 주가 많이 빠졌으니까 뭐 더 급락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요 데이터를 보면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보는 이유는 언제쯤 좋아질까 이걸 체크를 하기 위해서인데 좀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건 조금 더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또 바뀌면 바뀌는 대로 또 말씀해 드릴게요. 또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상황이라는 거 갑자기 바뀌기도 해요. 자, 그리고 이제 샤오미는 스마트폰 매출이 드디어 돌아서고 있습니다. 예, 전분기 대비 18%. 그리고 4분기에는 전년 대비해서도 증가. 재고가 많이 줄었어요. 샤오미가 잘 돼야 우리나라 삼성, 전기, 전자, 하이닉스가 좋아요. 왜? 부품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IT한테는 좋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돌리고 있다는 거. 재고도 많이 감소했고.
그래서 그걸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 중국 스마트폰 실제 좋아지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솔루엠은 전자가격 표식이 만드는 기업인데, 이거 여기도 피크아웃이에요. 아주 그냥 미치겠어요. 이 피크아웃 때문에. 네, 근데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올해 너무 성장을 해가지고 내년 성장률이 둔화되니까. 뭐 그건 회사가 극복해야 될 문제고, 다만 피크아웃을 걱정하기에는 침투율이 너무 낮아요. 아직도 전자 가격 표식이. 그러니까 이제 마트 매대 같은데 가격을 디지털 기기로 표시한 거죠. 그게 침투율이 아직은 낮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대형 리테일 업체들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는데, 그럼 중소형 회사들도 따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파워 모듈, 여기가 좀 어려웠는데 이쪽도 지금 좋아지고 있고, 전기차에 들어가는 고속 충전기 파워 모듈, 여기도 성장을 하면서 좋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익은 증가한다. 다만 이제 올해는 109%, 내년에 10% 성장으로 둔화되는 거죠. 그래서 좀 최근에 주가는 조금 부진한 상황이지만, 내년 기준으로 PER 9.8배고 원래 3위 업체였어요. 근데 2등 업체를 확 제꼈고요. 1등하고 간격은 있는데 1등이 회계 이슈가 있어요. 약간 뭐 분식인지 모르겠는데 저번에 한번 셋솔이라 그러죠. 그 회사가 주가가 박살이 났잖아요. 근데 그런 리스크들이, 그게 진짜인지는 모르지만 미국에서 공매도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미국은 공매도 리포트도 써요. 그러니까 되게 미국은요, 진짜 완전 자본주의 국가죠. 완전한.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허용이 돼요. 뭐 사실 불법, 우리나라에선 불법이죠. 그 네이키드 빌리지 않고 파는 거 있잖아요. 한국은 불법입니다. 근데 미국은 가능해요. 예. 그러니까 미국은 그냥 이런 것에서는 굉장히 자유로운 국가 중에 하나인데, 공매도만 전문적으로 쓰는 그 분석 기관도 있어요. 예. 우리나라에 만약에 그런 기관이 있다, 난리가 났겠죠. 그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 우리 개인 투자분들 공매도 정말 싫어하시잖아요. 근데 그것만 쓰는, 물론 이제 증권사는 아니죠, 그쪽은. 그런 데가 있다고 하면 아주 난리가 날 겁니다. 근데 미국은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공매도 리포트를 쓰고, 그래서 유명해진 회사 중에 하나가 옛날에 그 니콜라 아시죠? 수소 관련주. 예, 옛날에 한화에서 투자했던 니콜라가 화려하게 데뷔했는데 바로 이제 그 리포트, 공매도 리포트 써가지고 완전히 망가져 버렸죠. 그래서 주가 폭락하고. 근데 그게 뭐 완전 완전 무조건 그 리포트가 맞았던 건 아닌데, 어쨌든 이제 굉장히 회사가 어렵죠. 니콜라도.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좀 자유로운데, 아무튼 제가 무슨 얘기하다 갑자기 그렇죠. 갑자기 이제 공매도 얘기로 좀 가게 됐는데, 맞아요. 여기 1등 업체가 그 공매도 리포트 때문에 한번 타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솔루엠한테는 또 기회가 될 수 있죠. 만약 그게 사실이면 솔루엠이 또 치고 갈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그 지금 세계 1등 기업은 중국의 BOE가 아마 대주주로 있는 걸로 알려져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 업장에서는 좀 부담되는 거죠. 중국 회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솔루엠에 결국엔 이 시장에서 조금씩 1위를 좀 추격해 가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는 하고 있어요. 좀 잘 됐으면 좋겠고요. 다올투자증권에서 동아소시홀딩스 이번 실적도 잘 나왔고, 제가 지금 실적 그거 정리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번 3분기에. 그래서 아마 이번 함께 배우기 시간에는 요번에 그 실적 그거 한번 이제 3분기 그거 업데이트 한번 해드릴 예정인데, 보다 보니까 동아소시오도 실적이 잘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늘 보고서가 하나 나왔고, 목표 주가 13만 원 신규 제시했고요. 이 회사는 지주회사입니다. 동아ST, ST팜, 그 다음 비상장 회사 동아제약, ST젠바이오, 용마로직스 이런 기업들을 갖고 있고, 배당도 조금씩 늘어나고, 물론 배당 수익률이 높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실적에서 제일 중요하게 기여하는 회사는 비상장이 동아제약. 동아제약은 뭐죠? 바카스죠. 그 다음에 비타민 오쏘몰이라고 아세요? 이게 원래 독일 회사 건데 우리나라 독점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ST젠 바이오는 이제 그 셀트리온 같은 바이오 시밀러 기업입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하고 내후년에 스텔라라 바이오 시밀러라는 제품을 아마 허가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동아제약의 핵심이고, 바카스가 2천억 이상의 연평균 매출을 올리고 있고, 바카스 D는 약국, 바카스 F는 편의점 마트 각각 판매하고 있고, 오쏘몰은 그 종합 비타민으로 뭐 멀티비타민계 명품이라는 브랜드가 붙어 있나 봐요. 그래서 매출액이 20년에 87억짜리가 656억으로
근데 이 매출 대부분이요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저도 혹시 뭐 선물할 일 있으면 이거 한번 해야 되겠네요. 예, 옷소모를 많이 선물들을 하시나 봅니다. 음. 그래서 올리브영과 롯데백화점 팝업 스토어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는 것 같고, 흉터 치료제 노스카나는 이제 트러블 케어 화장품인데 요게 올리브영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또 평판 사이트 화해에서는 피부 트러블 부분은 1위 했대요. 또 그 에스티젠 바이오는 원래 일본 기업과 공동 투자했는데 지금 지분은 동아소시홀딩스가 거의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스프 바이오시밀러 요건 이제 이미 일본에서 판매하고 있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기대하는 게 스텔라라. 요거를 이제 허가만 받는다면 이제 생산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기대가 되고, 여기 동아소시홀딩스 이제 밑에 자회사들입니다. 동아제약, 용마로지스 뭐 부터의 동아ST. 핵심은 동아ST, ST팜, ST젠바이오, 동아제약. 이 중에 가장 핵심 동아제약이죠. 여기가 돈을 제일 많이 벌죠. 캐시카우. 그 다음에 이제 기대하는 모멘텀은 바이오시밀러.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런 기업들을 저는 괜찮다고 보는 게, 일단 숫자가 나오잖아요. 예, 저렇게 저런 뭐 바이오시밀러나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도 돈을 잘 벌어요. 매출 이익 꾸준히 늘고 있고, 바카스가 저는 이렇게 잘 팔리는지 몰랐어요. 여전히 잘 팔려요, 바카스가. 그다음 요게 오쏘몰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성장률은 좀 떨어지고 있어요, 점점. 근데 요게 오쏘몰. 요거 이제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많이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퍼 아웃 빼고 주가도 저평가돼 있고 일단 실적도 좋았고, 그래서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IS 동선 저번에 한 보고서 보여드렸지만 오늘 저희 당사에서 나온 보고서는, 그러니까 IS 동서 갖고 있는 주주분들 때문에 한번 제가 이거 한번 더 요약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좀 맘 편히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내년에 실적을 너무 기대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건설 부분에서 착공한 현장이 없어요. 이 얘기는 뭐죠? 매출이 늘기가 어렵죠. 대신에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안정적이라는 얘기예요. 재무적 리스크나 그런 리스크에서 좀 벗어나 있다고 합니다. 자체 주택 사이트 PF 지급 보증 2,900억 외에는 없다고 합니다. 추가로 뭐 보증한 사이트가. 그래서 그만큼 안정적으로 회사를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부동산이 안 좋지만 폐배터리 사업은 지금 경쟁사들보다 이익이 괜찮아요. 근데 다만 아쉬운 건 아까 보셨죠? 리튬 가격 급나가잖아요, 중국에서. 그러니 폐배터리 가치가 떨어져요. 폐배터리 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리튬이죠. 니켈 이런 거. 이 가격들 떨어지니 재활용해서 생산하면 뭐합니까? 가격을 낮게 팔아야 되니까. 이게 이제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랑 하반기 이게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폐배터리 기대는 하고 있지만 저 중국의 리튬 때문에 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걸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업황에도 주택 이익률은 어쨌든 높은 수준. 그래서 리스크 관리 잘하고 있고요, 회사가. 그러니까 강약 조절을 잘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IS 동서는 자회사 MLC에 500억 출자해서 부산 용호동 있죠. 그 용호동의 그 뭐죠? 무슨 W인가요? 거기가 굉장히 또 유명한 아파트 중에 하나죠. 이게 아마 IS 동서가 부산 용호동 W 그거 분양해가지고 주가 어마어마하게 간 걸로 제 기억이 나거든요. 한 10년 됐나? 10년 됐나요?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부산 용호동 또 인근 토지 매입해서 또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그러니까 업황만 개선되면 일반 건설사보단 빨리 회복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대형사만 볼 필요는 없고요. 만약에 이거죠. 지금은 아니고요. 그 혹시라도 국내 주택 경기나 부동산이 이제 뭔가 진짜 방향이 나아진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이제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은 항상 먼저 그 얘기를 하시겠죠. 항상 이제 대형사 얘기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은 IS 동서도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탄력이 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은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좀 오래 걸릴 수 있지만 뭐 리스크도 그만큼 줄어들었으니까 맘 편히 좀 보유하셨다가 그런 모멘텀이 언제 생길 때쯤에 이제 더 추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게 언제인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계속 뭐 보고 있는 거죠. 폐배터리는 내년 하반기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요. 저 리튬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PSK는 이제 대표적인 전공정 장비 회사고, 웨이퍼에 감강액 있죠. 동진세미캠에. 이거 바른 다음에 그거 없애야 되거든요, 감강에. 그걸 PR 스트립이라고 그러고 그거 없애주는 장비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세정 장비 비슷한 건데 요 장비 세계 1위입니다.
예, 근데 삼성 뭐 이런 그러니까 하이닉스, 마이크론 다 투자를 안 하니까 안 좋아졌던 거죠. 그래도 상반기에 인식이 안 됐던 매출이 3분기, 4분기까지 이연되니까 일단 실적은 견조해요. 이렇게 업황 안 좋은데도 막 적자까지 나는 막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250억 정도 이익을 냈어요. 분기에. 잘 벌고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이 회사의 전공정 사업이 당장 좋을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럼에도 최악의 여파는 좀 지나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 예. 그 다음에 램 리서치랑 항상 싸웠거든요. 램 리서치가 베벨 저 엣지란 장비 맨 끝에 있죠. 웨이퍼 맨 끝에 이게 오염물질 같은 게 쌓이는 거 있어요. 그거 없애주는 장비거든요. 그게 이제 원래 램 리서치가 만들었는데 PSK가 이제 후발주자로 뛰어들었는데 램 리서치가 소송을 건 거예요.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한번 주가 옛날에도 변동성이 있었는데 6건의 소송권 중에서 절반씩 서로 이겼대요. 근데 최근에 고객사와 수주 활동이 좀 활발해지고 있는 거 감안하면 이런 이슈가 있으면 수주 따내기 어렵잖아요. 근데 그런 걸 감안하면 소송 이슈는 이제 끝난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리스크는 완화된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방 수요 불투명 그래서 주가가 안 가죠. 그래서 오히려 기회 같고 긴 호흡의 관점에서 보자. 그래서 전방 장비주에서도 뭐 일단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는 기업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하나증권의 김성호 연구원님 팅크웨어 블랙박스 아이나비 아시죠? 요게 이제 BMW에도 공급을 하게 되고 이게 앞으로 또 좋아지는 게 유럽에서 좋아질게요. 유럽에서는 24년 7월부터 모든 신차에 자동차 사고 기록 장치 다 달아야 됩니다. EDR이라고 하는 거. 이 대표 제품이 블랙박스죠. 예. 그리고 연결 회사 아이나비 시스템즈는 자체 지도 데이터 기반 자율주행 뭐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팅크웨어 모바일 통해서 로봇 청소기 있죠. 로보라. 이게 실적이 되게 좋더라고요. 원래 중국 샤오미로부터 투자받아 설립된 중국 기업이에요. 로보락이. 중국 상장업체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팅크웨어가 받아서 판매를 하는 거죠. 네, 근데 굉장히 고가라서 마진도 좀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로봇 회사라고 보셔야 됩니다. 팅크웨어는 지금은 로봇이에요. 로봇 청소기. 네. 그래서 현재 인기도 높고 다만 이제 교체 주기가 좀 길어요. 로봇 한 번 사고 막 빨리빨리 교체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교체 주기가 좀 약간 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자체 개발한 음식물 처리기 무무도 좀 기대를 한다라고 써 있네요. 현재 PER 4배로 저평가되어 있고 4분기 연간 최대 분기 실적 로보락 판매량은 4분기가 더 좋다. 3분기 적자였던 아이나비도 4분기에 실적이 집중된다. 그래서 유럽의 이런 그 자동차 모멘텀 블랙박스 여기다 로봇 청소기에 꾸준한 성장 이걸 기반으로 해서 좋지 않겠냐라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요 옆에 있는 게 이제 바로 로보락이고요. 로봇 청소기. 오른쪽이 음식물 처리기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참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도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네. 근데 이제 다만 로봇 청소기 경쟁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판매량이 꾸준히 늘어나는지는 계속 검증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2차전지 연간 전망입니다. 키움에서 가격 고점 이미 도달했다. 그러니까 더 가격 오르기 어려워요. 왜? 재고는 조금씩 늘어나고 엔화는 약하니까 현대차가 가격 경쟁하기가 어렵죠. 일본이 유리해요. 거기다가 물량 성장도 어려운 게 주요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기업들이 반도체 주문 감소하고 있다라고 좀 언급을 하고 있고 뭐 이건 다 아시는 내용이죠. 뭐 금리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 대기 수요가 많았거든요. 이게 이제 좀 많이 풀리면서 어쨌든 물량도 예전만큼 늘어나긴 좀 쉽지 않다. 거기다 비용입니다. 비용 부담. 왜냐하면 이제 파업이 끝났죠. 그래서 지난 20년간 임금을 23% 올렸거든요. 파업 이후 4.5년간 25% 올려줘야 돼요. 현대차도 이미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28년까지 누적으로 25% 인상.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미국 법인의 단기적 손익은 좀 악화될 수 있다. 비용 때문에. 그래서 산업투자학에는 상반기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자. 이 내용이고 다만 하반기엔 금리가 인하되고 현대차 그룹의 투자 성과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나올 시기인 게 24년 하반기에 미국 조지아 이제 전기차 공장이 드디어 건설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하반기는 달리 보자는 거죠. 그래서 상반기는 현대모비스가 낫고
하반기에는 좀 완성차가 낮다.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특히 현대모비스 이제 AS 부품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경기가 안 좋거나 고금리 시기엔 좀 나올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어찌됐건 현대차나 이런 이제 부품주는 한 몸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같이 갈 수밖에 없는데, 다만 상대 강도상 모비스가 상반기는 더 낮고 하반기는 현대차가 낮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2차전지는 리튬 가격 하락 안정화 등으로 가격 하락은 이제 제한적일 걸로 보여지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는 거는 리튬 가격이 더는 안 떨어진다. 근데 실제로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좀 걱정이고요. 전기차 판매 성장 유효하지만 이게 문제죠. 기울기가 꺾이니까. 예, 그래서 원가 절감해야 된다. 예, 소비자들도 이제 가성비 찾고요. 전기차 비싼 거 안 사려고 그런 거죠. 거기다가 파워까지 겹쳤으니 기업들 입장에서 원가 더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LFP, 고전압, 미드니켈, 니켈 비중을 중간으로 좀 줄인 거죠. 그리고 업스트림, 광물 투자를 좀 하는 기업들 위주로 좀 보자는 그런 의견인 것 같고, 그래서 투자 전략은 하반기 불확실성은 완화될 거고요. 내년 하반기는 좀 바뀐다 분위기. 근데 주가 상승하려면 리튬 가격이 추세적으로 올라야 되고요. 전방의 수요가 정상화돼야 되고 장기 공급 계약을 많이 맺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 2개 이상의 조건 맞춰야 되는데 쉽지 않죠 지금 당장. 그래서 상반기는 트레이딩만 하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LG엔솔과 포스코퓨처엠을 좀 탑픽으로 일단 꼽았으니까 뭐 요 내용들도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OLED 여기 보고서 따로 여기다 적어놨고요. 예, 요 우리도 함께 배우기 하길 잘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런 보고서 볼 때마다 되게 함께 배우기 하길 잘했다 이 생각을 하는 게, 그걸 OLED 우리 한번 공부했잖아요. 한번 그걸 이미 공부해서 좀 어느 정도 내용 들어가신 분들 이거 읽기 되게 쉬워요. 그냥 쑥 읽혀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요약만 한 겁니다. 24년도 OLED 아이패드 출하량은 1000만 대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이패드 모델로 다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 모델만 들어가는데 그게 한 1000만 대 정도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LG 디스플레이가 위에 있을 거 다 어느 정도 알려준 거고, 그 다음에 출하량은 5년간 연평균 40%. 이 IT용은요 노트북도 있고요, 태블릿 PC, 모니터 다 포함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폰이 원래 주도했던 그 OLED 시장이죠. 이게 이제 바뀌어요. 아이패드로 노트북 쪽으로 넘어갑니다. 점점. 예, 그리고 중화권 업체들도 20년 하반기부터 샤오미 중심으로 OLED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8.7세대 신규 라인 25년에 셋업을 완료를 했고요. 셋업을 완료하게 되고 26년에 양산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캠트로닉스의 어떤 이제 우리 그 공시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올레드 패널 적용한 맥북 프로는 27년도 출시를 할 것 같습니다. 맥북은 아마 삼성 디스플레이가 조금 더, 아이패드는 LG고요. 맥북은 아마 삼성이 더 점유율 높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LG는 내년 8.7세대 투자는 내년 하반기 정도 예상하고 있는 것 같고요. BOE는 25년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 규모는 태블릿이 1.5억대, 전 세계 노트북이 2.2억대, 모니터가 1.6억대입니다. 근데 스마트폰이 몇 대인 줄 아세요? 스마트폰은 14억대 정도 됩니다. 자동차가 8천만 대 정도 되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OLED에서 스마트폰은 이제 기본이잖아요. 이걸로 뭐 놀라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당분간 생각하는 거는 저는 태블릿하고 자동차예요. 그 시장이 먼저 이제 열릴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노트북으로 넘어가겠죠. 모니터는 쉽게 안 바뀔 것 같고요, 사실. 아무튼 전체 시장 규모는 6억대 스마트폰과 비슷하다. 저게 1.5억대라면 6억대 정도. 왜냐면 크기가 커요. 스마트폰보다 일단 크기 자체가 크니까. 또 노트북하고 모니터를 보면요, 노트북이 전체 시장 규모가 많이 이렇게 그냥 단순 계산하면 스마트폰 17억대, 모니터가 30억대.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노트북과 모니터가 다 OLED로 바뀐다. 그러면 저게 나오고, 지금 OLED 관련주들은 주가가 다 날아가 버렸겠죠. 그죠? 근데 그러지 않는 거죠, 지금 아직까지. 그 이유는 있죠. 왜냐하면 노트북과 모니터는 OLED를 탑재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예요. 바로 되는 게. 애플 맥북도 27년부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엔 너무 멀다 이거죠. 그리고 그래서 가장 빠르게 달성할 수 있는 게 태블릿용이에요. 아이패드. 요게 이제 규모가 한 4천만 대 정도 되는데 스마트폰 4배니까 1.6억 대 정도. 스마트폰 1.6억 대 정도 추정할 수 있다고 하고요. 요 정도 물량이면 거의 애플 아이폰 물량과 비슷하죠. 네. 그다음에 요 OLED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자동차에 들어가는 거 여기가 연평균 77%. 자동차 쪽도 성장을 굉장히 많이 할 것 같고, 다만 OLED 침투율은 4%밖에 안 되니까 그만큼 침투율이 높아질 거예요 앞으로. 침투율이 낮을수록 좋아요. 그래야 이 바뀔 수 있는 룸이 커지니까. 근데 LED 디스플레이가 이 전장 쪽도 좀 앞서갑니다. 수주 20조 원인데 그 중에 OLED 비중은 40%로 한 8조 원 정도. 삼성은 3조 원 정도 되고 LCD는 철수해서 전량 OLED라고 합니다. 그래서 OLED 패널을 채용할 수 있는 프리미엄 차량 모델 중 OLED는 일단 비싸거든요. 그래서 아마 벤츠, BMW, 아우디 같은 독삼사가 뭐 자기네 차에는 좀 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내년 이제 전장 디스플레이 OLED 패널 평균 사이즈가 16인치 정도인데 이게 맥북 프로랑 크기가 유사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크기가 스마트폰 대비 8.4배래요. 그래서 그냥 단순 계산했더니 BMW, 아우디, 벤츠가 그냥 OLED 패널 한 개만 탑재하면 5,200만 대, 두 개 탑재하면 1억 대, 세 개 탑재하면 1.6억 대의 OLED 스마트폰 출하 효과가 생긴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그냥 가정일 뿐이죠. 그래서 연간 8천만 대 완성차 시장 내에서 OLED 전장 디스플레이 침투율 10%는 일단 좀 낮은 편이고, 또 OLED 스마트폰 기준으로는 6,700만 대 정도 되는 좀 규모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건 OLED가 그동안 스마트폰만 의존하다가 바뀌는 원년이 내년이에요. 아이패드부터. 그러면 이제 좋아지는 거죠. 그 흐름은 시작이 됐다. 그리고 중국도 어쨌든 스마트폰도 좀 살아나고, 그래서 탑픽은 P&H 테크, 여기는 LG 디스플레이의 그 가장 중요한 소재들, 발광 소재를 납품하는 기업이고요. 덕산 네오룩스는 삼성에, LX 세미컨은 이제 뭐 둘 다 공급을 하는데 뒤에 구동 칩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요게 투스택, 아이패드에 들어가는 건 소재가 RGB가 2배 들어가요. 밝기가 훨씬 밝아지겠죠. 옛날에는 리지드 딱딱한 걸 썼거든요. 그래서 유리를 썼어요, 위아래. 근데 플렉서블은 이제 애플 아이폰에 들어간 거죠. 저걸 썼던 이유는 얇아집니다. 기판도 폴리이미드. 그리고 하이브리드는 뭐냐면 이걸 더해버린 거예요. 밑엔 유리기판, 위에는 방막봉지죠. 근데 이 유리기판이 두껍잖아요. 그래서 저거 잘라버려야 돼요. 그래서 저걸 해주는 업체가 누구죠? 캠트로닉스. 그래서 그거 설비 투자 이미 들어갔잖아요. 그 다음에 IT OLED 패널 출하량 추이, OLED 태블릿, 노트북, 모니터가 가장 좀 느릴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태블릿 PC 쪽 아이패드 중심으로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아이패드 예상 밸류체인입니다. 그래서 뭐 덕산 네오룩스도 있고, P&H 테크, LG 화학 이런 기업들이 있으니까 한번, 요게 밸류체인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오늘 아까 오전에 라이브 할 때, 아니 대장주 OLED에서 대장주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OLED 대장주는요 덕산 네오룩스랑 P&H 테크예요. 가장 대장의 역할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제 OLED 한번 공부를 간단하게 해봤고, 우리가 너무 앞서가지 말자고요. 뭐 노트북이나 TV까지는 생각하지 말고 내년은 애플 아이패드에 1,000만 대 들어간다. 이게 어떤 실적을 내줄 거고 어떤 변화를 줄지, 그거를 계속 우리가 추적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패드도, 그러니까 OLED 산업도 하나의 이제 중요한 성장 산업으로 좀 뭔가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제 못다 했던 반도체, 어제 하이케이 요거 하려다 말았죠. 시간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하이케이는 그 10나노 이하에서 저 실리콘이 저렴하게 제 역할을 못해요. 어디 있죠? 요게 실리콘이죠. SION. 여기 하이케이. 저걸로 이제 바꿔주는 거죠, 사실. 아이고, 넘어갔네요.
네? 어디 갔죠? 아, 여기 있네요. 그래서 이제 저거를 하이K 소재로 바꿔주는 그런 건데, 이 유전율이 뭐냐면 하이K는 유전율이 높다 그러는데, 제가 그때 한번 예전에 설명드렸던 게 방탄소년단 예를 들면서 옆에 방탄소년단이 지나가요. 그럼 여러분 어떠세요? 끌려가죠. 한번 보고 싶기도 하고. 예. 그게 이제 바로 유전율. 꿰어낸다. 그러니까 사람을 이제 끌어당기는 거죠. 한마디로. 그거를 이제 그런 이제 저런 움직이는 전하를 끌어당기는 걸 하이K라 그래요. 저게 높으면 유혹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커패시터에 그게 필요한데 전하는 커패시터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거기서 얘가 오랫동안 머물러야 성능이 올라가는데 자꾸 이게 좁아지거든요. 미세화니까 빠져나가려고 그래요. 자꾸. 예. 이게 그리고 면적과 유전체 간 거리도 짧아져 가지고 전하를 저장할 수 있는 정도도 줄니까 결국엔 여기다가 그냥 하이케이를 입히면요. 얘가 안 도망가려고 그래요. 전하가 그대로 붙어 있어요. 이게 그대로 붙어 있어야 성능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해주려면 ALD 장비 써야 돼요. 이렇게 한 층 한 층 전구체 위에다가 반응체 올리고 하나 단계적으로 써야 됩니다. 근데 ALD 이제 증착 장비를 쓰고 나면 굉장히 이제 정밀하게 구현을 할 수 있어서 긍정적이죠. 주성 엔지니어링은 이제 커패시터용 아까 그 하이K ALD를 SK 하이닉스에 단독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점유율은 한 10% 정도. 요즘에 D램도 쌓는 방식으로 가려고 해요. 이 3D D램 제작. 에피텍시얼 그로스. 에피랑 극초 순수층을 윗방향으로 쌓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트랜지스터의 그 위에 반도체 위에 방막을 균일하게 쌓아준대요. 그러니까 직접 해주는 거죠. 그리고 트랜지스터 두께가 일정해야 전류 손실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모두 다 저걸 추가를 해가지고 10나노급 선단 공정 D램을 제작한다고 하니까 좀 참고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 에피층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쌓는 거 그때 필요한 저걸 형성하기 위해서는 유진테크 장비가 또 있어야 되는 싱글 타임 LPCVD 라고 하는데 그런 장비가 필요하니까 이제 그걸 또 만들어서 납품하는 유진테크가 수혜를 또 받을 수가 있겠죠. 그 수율 향상 공정 중에 어닐링이라고 있는데 열처리 확산 증착 같은 웨이퍼에 이제 데미지를 입히거든요. 이렇게 한 번씩 공정을 할 때 그때 웨이퍼 결함이 발생해요. 이제 그걸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웨이퍼를 통해서 웨이퍼의 결정 구조를 재정렬하고요. 전자 이동이 저하되는 문제도 단축하고 트랜지스터 성능도 향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성능을 개선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장비는 앞으로 많이 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왼쪽을 보면 좀 뭔가 이렇게 어수선하지만 오른쪽은 어때요? 질서 정연하게 쫙 깔려 있죠. 이렇게 해준다고 합니다. 고압수소 어닐링은 웨이퍼 표면이 아니라 웨이퍼 위에 하이K 그 절연막 있죠. 그 경계면에 결함이 좀 일부 생기나 봐요. 그걸 좀 잡아주는 그런 장비라서 둘 다 어닐링 장비니까 야 서로 싸우는 거 아니야? 막 이럴 수 있지만 하는 일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오테크닉스랑 파크 시스템즈는 서로 좀 다르다라고 봐주시면 그 HPSP 그러니까 이오테크닉스가 하는 어닐링 장비랑 HPSP가 하는 고압수소 어닐링은 좀 완전히 다른 시장이다. 이렇게 봐주시고 그 다음 검사 공정도 중요해집니다. 패턴 결함, 파티클 그러니까 웨이퍼에 어떤 패턴의 결함이 생기면요 그게 수율을 많이 떨어뜨리는데 그 비중이 한 40% 된대요. 초기 단계부터 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MI 공정이라고 하는데 반도체 전 공정에서 비중이 무려 30%나 된다고 합니다. 광학 검사 장비는 브라이트 필드, 다크 필드, 매크로 검사 장비인데 한국의 그 넥스틴 아시죠? 넥스틴은 다크 필드 위주로 좀 만들고 있죠. 그 경쟁사보다 가격이 40%나 저렴합니다. 파크 시스템즈는 이제 전공정 리뷰 검사 장비 글로벌 1위 업체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HBM은 1024개의 핀 요거 구멍 뚫어가지고 성능을 극대화한 거고 연평균 49% 성장할 것 같고 현재 뭐 엔비디아랑 하이닉스가 꽉 잡고 있어요 다. 근데 이 생태가 내년에 좀 바뀝니다. 삼성도 반격하고 마이크론 거기에 또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이 이제 고객사로 잡히게 되겠죠. 그래서 내년에 이쪽 AI 반도체 시장에 대한 전쟁도 상당히 좀 흥미롭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삼성전자는 HBM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같이 넣어버렸어요.
그거를 또 추가하는 반도체를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연산하는 반도체 있고 GPU, 메모리가 옆에 따로 떨어져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얘를 한 몸뚱이로 붙여버려요. 굉장히 그럼 효율적이겠죠. 가격은 좀 비싸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PMI를 개발을 하고 있고, 이 기술을 적용을 하면 기존의 HBM보다 음성인식 기반 AI 챗봇 성능이 2배 이상, 전력은 70% 이상이나 일단 절감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AMD는 이미 GPU MI100에 삼성전자 HBM PIM을 탑재를 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삼성의 또 이런 기술도 좀 계속 더 부각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뭐 보면 밸류체인이고요. TSV 있죠? 이렇게 밑에서 엘리베이터 뚫는 거, 반도체 이렇게 HBM 쌓는데 그 밑에 이제 연결하기 위해서 구멍 뚫는 거. 그거 하는 거 중에 하나가 이제 식각, 그 안에 구멍 뚫기 위한 거.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램 리서치고요. 그 CMP 있죠? 연마 공정. 여기는 AM8랑 에바라. 또 한국에는 물론 이게 아직은 확실치는 않아요. 공급을 하는지 모르겠고, 공급이 좀 쉽게 아직은 안 되는 뭐 수도 있는데, 요 CMP 장비 만드는 회사가 어디죠? K스텍이죠. 근데 그거는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라인딩 여기 갈아주는 거 디스코, 다이신, 여기도 디스코, 디스. 그러니까 잘라주는 거죠. 거기도 이 디스코가 다 꽉 잡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이오테크닉스가 균열을 흠집내고요. 그냥 들어가 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 본딩은 한미랑 네덜란드의 베스입니다. 베스. 이 두 개가 유명하고, 기판 검사는 기가비스가 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죠. PC용 기판보다 서버용이 4배나 넓다고 합니다. 관련 업체로는 기가비스와 KLA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요게 HBM 이제 장비 밸류 체인입니다. 이게 코어스죠. 이걸 만들어주는 회사가 누구다? TSMC죠. 삼성도 똑같이 할 수 있는데 아직 고객사가 확보가 좀 더 걸리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거 로직은 연산, 여기가 기억하는, 이 구멍 뚫어가지고 올려놓은 거 보세요. 그래서 D램 생산업체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여기에 이제 공급하는 업체 한미, 이오테크닉스,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 파운드리는 TSMC랑 이제 UMC가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약간의 밸류 체인 내용들도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 47분 정도 지났는데 일단 이제 제가 보고서는 다 보여드렸고, 자, 지금 제가 이제 영상 찍고 있는 시간이 지금 이제 2시거든요. 제가 오늘은 사실 제가 저기 가요. 좀 그쪽 어디죠? 대학교 저희 회사에서 하는 게 있어요. 회사에서 뭐 사실 이제 그 저희 팀 말고 이제 다른 데서 하는 건데, 좀 제가 지원 요청을 좀 받아서 이제 강연에 좀 하러 가는 건데, 나중에 아마 이리온 있죠, 저희 회사 채널, 거기에 아마 올라올 것 같아요, 영상. 근데 어쨌든 그래서 오늘 좀 지금 2시인데 좀 마무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번만 더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근데 지금 아까만 해도 장이 빠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영상 찍고 있는 사이에 뭐죠? 플러스로 전환되고 그랬어요. 시장 강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시작했던 말 취소입니다. 빠진다 이렇게 했는데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다행입니다. 갑자기 지금 들어올려 버렸죠, 지금. 그래서 시장 분위기가 좀 바뀌어서 지금 플러스로 일단 이게 끝날 때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일단 요 기세면 오른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일단 국내 증시는 장 초반 하락 출발 후에 분위기가 반전되면서, 이게 보니까 외국인이 사고 있네요. 아까 팔고 있었는데 외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인들의 매수가 일단 특징적이고,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해운주들이 좀 가장 셌고요. 섹터로는 초전도체, 그 다음 오늘은 이제 큰 업종에서는 조선주가 제일 좋았어요. 조선주가 다 일제히 강세를 보였고, 광고 관련주 일부 좀 급등, 이 두 개만 오르는 거네요. 사실 광고 관련주는. 인터넷 대표주도 카카오가 요새 아주 난리가 아닙니다. 벌써 5만원 넘어갔어요.
계속 오르고 있고 HBM이 아침에 좀 약했거든요. 근데 오후 돼서 분위기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제우스, 뭐 이오테크, 오픈엣지가 오늘 웬일입니까? 오픈엣지가 10% 이게 반도체 IP 관련된 기업이죠. 예. 오르고 있고 물론 뭐 다 오르는 건 아니에요. 예. 뭐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조금 빠지고 있지만 그래도 오전보단 분위기가 바뀌었고 조선 기자재도 오늘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요새 엔진주들이 좀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전선 업종 요새 LS도 주가 괜찮아요. 예, 꾸준히 오르고 있고 게임주들도 요즘에 분위기 다 괜찮습니다. NC소프트가 요새 힘을 많이 내고 있네요. 그리고 타이어 업종들도 요새 굉장히 견조합니다. 네. 그리고 넥센 타이어가 오늘 좀 많이 올랐네요. 반도체 전공정을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전공정 많죠. SNS텍, 레이크 머티리얼즈, FST, 예. 또 솔브레인 뭐 이런 게 이쪽 이제 소재죠. 다만 하나 머티리얼즈는 오늘 좀 안 좋고요. 그 다음에 ISC 이런 기업들은 조금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낸드 관련주들도 오늘 일부 기업들은 조금 올라가는 것 같고요. 전력설비도 오늘 괜찮습니다. LS 일렉트릭이 오랜만에 갔네요. 태양광도 모처럼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일단 플러스로 전환이 됐고 다만 하락은 오늘 항공주가 일부 좀 빠지고 있고요. 다시 최근에 한 며칠 쫙 오르다가 다시 약간 되돌림이 나오고 있고 리튬 관련주들이 오늘 좀 좋진 않아요. 네, 포스코도 좀 빠지고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 중국의 리튬 가격이 지금 상당히 좋진 않습니다. 그리고 AI 챗봇 관련주가 어제 좋았다가 오늘은 좀 빠지고 있고 임플란트도 약간 오늘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화장품도 아침에 좋았는데 아까 장중에 VT가 좀 급나가더라고요. 그죠? 예. 그래서 아마 이 부분 때문에 지수가 약간 영향받지만 뭐 물론 이제 기업마다 다릅니다. 오늘 아이패밀리 SC는 또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요. 비만 치료제 약간 빠졌고 뭐 2차 전지는 오늘 상대적으로 좀 부진합니다. 2차 전지는 조금 부진한 편이고 영상 쪽도 약간 약하고요. IT 대표주도 오늘 LG 디스플레이가 좀 부진하다 보니까 약간은 약한 것 같습니다. 요새 삼성 SDS가 이게 이제 그 생성형 AI 그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요즘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오늘 어쨌든 장은 아침에 조금 걱정은 했어요. 좀 빠지길래. 근데 살아있네요. 다만 아직 이대로 끝난다는 제가 보장 못합니다. 그래서 종가는 어떻게 끝날지는 이제 여러분이 직접 한번 더 확인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좀, 왜냐면 지금 시간이 2시라서 1시간 반 남았잖아요. 그래서 현재까지만 제가 딱 점검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총 상위 기업들은 다 좀 재미없고요. 다만 카카오 그룹의 약진이 오늘 돋보이고 그리고 에코프로 쪽은 안 좋고요. 예. 그리고 조선주 오늘 좋고 조선 로봇주가 좋아요. 예. 에코프로 머티도 각별히 조심은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가 올라간다고 해서 이게 기업이 뭐 성장한다는 걸 증명하는 건 아니고요. 예, 주가라는 건 수급에 의해서도 움직이니까. 근데 오늘 5% 이렇게 급락하는 거 보면 조금 계속 주의는 필요할 것 같고 하나오션이 5%, NC가 4%, 현대오토에버 4%, 두산로보틱스 8%, 그리고 LS가 4%. 크게 빠지는 건 없죠. 오늘 에코프로 계열사만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그쪽만 많이 빠지고 다른 쪽은 다 견조한 것 같습니다. 예. 그나마 이메이드가 조금 빠져 있고요. CJ ENM 요즘에 계속 질주하고 있고 그리고 코스맥스 좀 빠져 화장품 약간 빠지고요. 네. 그래서 오늘 대체적인 분위기는 다 견조하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견조한 분위기는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분위기가 계속 좀 연결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연말장이 또 어떨지 모르지만 일단 한국 증시
확실히 달라졌다. 예, 그거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 종목과 기업에 집중하시고, 예, 삼성전자만 좀 전고 좀 뚫어주면 정말 이제 위가 열릴 것 같은데 그거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좀 일찍 끝내서 좀 죄송하고요. 예, 오늘 저기 대학교에 가야 돼가지고, 예, 저는 또 내일 한번 그 강의 때문에, 예, 제가 내일은 이제 뭐 제가 근데 오늘 할 수 있는 건 다 보여드렸어요, 사실. 예, 최대한 압축해가지고 잘 보여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또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요. 저는 내일 또 뵙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리고 맞아요. 제가 마지막에 맞다. 그 아까, 예, 잠시만요. 원래 제가 이제 그 아까 라이브 할 때 산업특수가스 그 IBK 투자증권에 이동욱 연구원님이 쓰신 자료가 있는데 제가 인터넷 검색해 봤더니 안 나와요. 그건 좀 죄송하고, 아무튼 그 특수가스 그 내용은 사실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영상 찍어서 올린 적이 있거든요. 그 어디냐면 테슬라 있죠. 테슬라 제가 영상 찍어서 올린 적이 있을 거예요. 보고서 한번 아주 긴 보고서 있어요. 그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쉬는 날. 예, 아마 제가 언제였더라? 그 날짜가 지금 11월이니까 아마 제 기억엔 그때 10월 9일 날 올라갔던 것 같아요. 10월 9일에. 그때 함께 배우기 말고 시장 함께 읽기로 해가지고 그날 쉬는 날이니까 그날 그 영상을 하나 찍었는데 당시에 이제 그 테슬라, 예, 정말 미래에셋에서 정말 긴 보고서 하나 나와가지고 그거 이제 한번 요약해드렸고, 그거랑 같이 올렸던 게 그 IBK 투자증권 특수가스 있어요. 산업특수가스. 거기에 OCI 내용도 일부 있고요. 그 아까 TEMC 있죠. 어느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 이제 반도체 소재에 들어가는 그 특수가스 있잖아요. 가스. 반도체는 가스 뿌려줘서 이걸 공정하거든요. 주로. 거기 관련된 특수가스 산업이 뭔지 한번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린 거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좀 보시면 좋겠고, 제가 보고서를 찾아봤는데 무료로 볼 수 있게, 근데 안 나와요. 저희 이제 YG 리포트에서는 그냥 볼 수가 있는데, 또 그거는 안 나와서 뭐 IBK 투자증권에 직접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한번 다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제목이 뭐였더라? 예, 요거였어요. 요거. 요 제목입니다. 반도체 산업특수가스 반도체와 동행하다. 예, 요거. IBK 투자증권 이동욱 송환근. 요거 보고서예요. 그래서 요거 책 표지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제 이만 물러가고요. 좀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